자, 스킨을 테스트하려고 제가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아무 파일이나. 어디 보자. 네, 아무 파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일단 스킨 부분을 할 건데요. 자, 단축키 설정은 단축키. 아무거나. 프리스하고 아무거나. 네. 이렇게 스킨이 있을 때 보통은 스킨 작업을 하실 때 두 종류로 많이 해요. 이런 웨이트 툴을 열어놓고 이걸로 작업하시는 분이 있고, 또 웨이트 테이블로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툴을 안 쓰고 웨이트 테이블을 많이 씁니다. 뭐 시간에 대한 비교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걸로 작업하나 이걸로 작업하나 더 비슷한데, 정확도라던가 또는 구조적인 파악은 이쪽이 더 빠릅니다. 게다가 저는 웨이트 툴을 좀 싫어하는 게, 웨이트 툴로 작업하면 UI가 무조건 그냥 밖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웨이트 툴로 작업했으면은 다시 열었을 때 이게 항상 팝업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이 웨이트 툴로 작업한 이 내용이 있으면 이게 싫어서, 왜냐면 이게 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면 이게 계속 뜨거든요. 근데 웨이트 테이블은 그렇지 않고 닫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한테 이제 데이터를 건네드릴 때 이렇게 팝업이 이런 거 떠 있으면 좀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웨이트 툴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비슷하기 때문에 속도는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웨이트 테이블 훨씬 많이 쓰고, 사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이걸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이걸 단축키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본을 등록하고 구조적인 형태를 잡을 때는 저는 웨이트 툴이 더 빠르더라고요. 웨이트 테이블은 뭐 엔빌록 같은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제어를 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뭐 이것도 더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버텍스 하나하나 다 한다 그러면 웨이트 테이블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따라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웨이트 테이블을 굉장히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이 웨이트 테이블에 대한 단축키도 지정할 겁니다. 일단 스킨 쪽으로 가야 돼요. 스킨이 S로 시작할 텐데, 여기 스킨 모디파이 있죠. 들어가면 여기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웨이트 테이블부터 지정을 할게요. 여기 웨이트 테이블 다이얼로그 있죠. 저는 얘를 Shift T로 지정합니다. Shift T가 어셋 트래킹인데, 이 어셋 트래킹이 은근히 많이 쓰기는 해요. 언제 쓰냐면 작업 마무리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PC 환경에서 서로 다른 맵과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PC에 열었을 때는 그 경로 충돌 때문에 파일이 안 열리거나 멈추거나, 심지어는 네트워크로 저장했으면 네트워크 찾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파일이 되게 느리게 열리고.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주는 기능이 어셋 트래킹이라서, 이 부분이 좀 단축키를 필요하면 따로 지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스킨 작업할 때 테이블 워낙 많이 이렇게 입력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무시하고 이 Shift T로 웨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아니면 뭐 Shift 더블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Shift 더블 쓰기 전에 그냥 Shift T를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Shift T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에 보면 웨이트를 입력하고 웨이트 값을 초기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웨이트 초기화하는 것도 많이 쓰는데, 값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remove zero 많이 쓰죠. 그래서 remove zero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어떻게 입력하냐면 요 키로 입력합니다. 근데 요 키 기억나시죠? 바이패드 키 찍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 스킨 안에서 쓰는 단축키와 밖에 쓰는 단축키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스킨 모디파이 안에서만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애니메이션 확인하려면 사실 스킨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어떤 툴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협업 부분도 다 고려해서 리무브 제로를 여기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고요. 이 따옴표로.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5 이 부분도 이제 활용을 해요. 특히 이제 2, 3, 4번을 쓰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디파이, 이 엔빌롭, 여기 이 엔빌롭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숫자 1번 단축키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브 오브젝트 레벨 1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모델링 할 때 그 폴리곤 바꾼 다음에 버텍스, 뭐 엣지, 폴리곤 이렇게 선택하는 단축키가 1, 2, 3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브 오브젝트거든요.
근데 이 서브 오브젝트 부분에서 저는 1번과 5번은 그대로 두는 편입니다. 1번은 이 엔빌롭처럼 항상 하위에 가장 중요한 거 선택할 때 1번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은 그 폴리곤에서 보면 그 엘레멘트라고 해가지고 덩어리는 전체 일관되게 선택하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1번, 5번은 전 그냥 두고 보통 2, 3, 4 가지고 웨이트 값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값 여기 있는 거 다 설정하면 좋겠지만 뭐 키에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걸 고려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입력을 해요. 숫자 2, 왠지 하프 느낌이 나서 전 0.55 입력하고요. 대신에 서브 오브젝트 레벨 2는 사라지죠. 그 다음에 0.25 또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걸 지정을 해요. 0.25 되게 많이 쓰고 또 0.1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위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이 0.75나 0.9나 이거는 이제 뭐 반대 매칭 개념으로 쓰고 있고 1은 좀 특수하게 값을 입력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웨이트 테이블로 그냥 총괄해서 씁니다. 1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워낙에 제가 쓰는 키가 많아가지고 1번은 또 그 서브 오브젝트 1번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 3, 4 이렇게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좀 스킨 작업 부분을 더 밀도 있게 하다 보면 뭐 이 값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불편하지 않아서 1값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0.5, 0.25, 0.1 딱 이 세 가지 값만 가지고 값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별도의 값이 필요하면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이 값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키는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스킨까지 기본적인 형태의 키는 대부분 다 지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좀 편하죠. 근데 아직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부족한 게 뭐가 많냐면 이 3D Max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단축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키모드 토글이 있거든요. 이 키모드 토글 되게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키가 이렇게 찍혀져 있다. 이거 파일을 애니메이션 있는 걸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걸 열었다. 자, 뭐 다리 누르면 키가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제가 아까 X랑 C를 프레임 단위 이렇게 바꿨죠. 근데 한 프레임 단위 움직이지 않고 키가 찍혀져 있는 단위마다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키모드 토글을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 단위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단축키로 없어요. 이건 스크립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만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드도 이게 선택하는 단축키가 없어요. 실제 바이패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바이패드 선택한 다음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많이 일어나지만 이 선택하는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하는 과정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는 다 단축키로 지정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별도로 바이패드를 이 이미지, 이 박스 이미지를 보고 싶지 않을 때 바이패드 셀렉터의 도움까지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진행합니다. 일단은 바이패드를 선택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부분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공부하면 좀 어렵죠. 근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론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 스크립트 부분 진행할 겁니다.